안녕하세요. 축구 경기를 리뷰하는 모태입니다. EPL 14라운드에서 맨시티와 토트넘이 맞붙었죠.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정말 박진감 넘쳤는데요.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피로도가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아칸지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여러 경기 뛰면서 점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도 역시 지난 경기와 같은 전술을 보여주며 선수 기용까지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비수마가 복귀하면서 부상당한 벤탄쿠르 대신 3선에 배치되었죠. 문제는 제가 토트넘 아스톤빌라 분석 영상에서 브라이언 힐의 선발 기용은 아쉬웠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번 경기 역시 증명하지 못한 채 45분 만에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전반전에 토트넘은 맨시티에게 그저 압살당했습니다. 이 지표를 살펴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빌드업 과정에서 무려 12번이나 상대에게 공을 빼앗겼습니다. 거기에 슈팅은 4번을 허용했으며 결국 실점까지 하고 말았죠. 이 그래프도 함께 보면 경기 50분 정도까지 맨시티가 득점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높게 가져갔습니다. 아쉽게도 혼란의 폼이 이번 경기에서 좋지 않아 보였는데요. 이 장면에서 실바는 혼란에게 완벽한 패스를 보내주죠. 동시에 비카리오도 실바에게 완전히 시선을 빼앗기고 오른쪽 골문을 열어준 상태인데요. 혼란은 프리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득점 기회를 날렸습니다. 여기에 다시 좋은 찬스가 찾아왔지만 오늘 혼란의 슈팅 0점 조절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칩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쿠와 알바레즈의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서 토트넘에게는 천운이 따랐죠.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맨시티의 공격을 막기 바빴지만 다행히 손흥민의 역습을 통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맨시티는 세트피스 때문에 수비수가 다 나간 상태였죠. 그래서 손흥민을 막는 선수는 맨시티의 공격수 도쿠였습니다. 공격수이자 키가 다소 작은 도쿠가 손흥민을 1대1로 막기엔 당연히 역부족이었는데요. 손흥민은 가볍게 머리로 볼을 앞으로 치며 그를 제치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전 이때 존슨을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손흥민보다 훨씬 스피드가 빨랐으며 두 명의 맨시티 선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손흥민이 득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두 명이 만들어낸 훌륭한 역습 기회였던 것 같네요. 브라이언 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미드진은 클로셉, 로셀소, 비수마였죠. 클로셉은 메디슨처럼 볼을 받으러 내려와 주는 것보다는 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뛰어난 선수이죠. 따라서 이 3명의 미드진은 맨시티의 중원에 지워졌습니다. 이때 필요한 역할이 1대1로 상대를 뚫어줄 수 있는 윙어인데 힐은 자신의 역할을 전혀 수행해내지 못하죠. 단순히 경기력이 안 올라와서일까요? 이 장면에서 힐의 판단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뒤늦게 스루 패스를 줬지만 너무 늦었죠. 손흥민은 격하게 답답함을 표출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상황은 아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힐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침투하다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볼을 접으려다가 쉽게 공격권을 헌납했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힐의 스피드와 몸싸움이 너무 아쉬웠죠. 저는 이 장면에서 워커의 수비를 보며 감탄했는데요. 애매한 속도로 달리면서 볼이 어디로 갈지 끝까지 지켜보다가 힐에게 오자 바로 스피드를 올려 앞질러서 뺏어버립니다. 워커의 수비는 볼 때마다 대단하네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힐을 빼고 호이비에르를 투입시킵니다. 너무 좋은 선택이었는데요. 호이비에르가 투입된 토트넘은 중원이 로셀소, 비수마, 호이비에르가 됩니다. 호이비에르가 투입되자마자 비수마에게 공간이 생기고 빌드업이 훨씬 수월해졌는데요. 아무래도 호이비에르는 적극적으로 후방에서 볼을 받아주다 보니 쿨루셉이 중앙에 있을 때에 비해 훨씬 선수들의 패스 옵션이 다양해졌습니다. 결국 전반에 64대 36으로 밀렸던 점유율이 58분이 되자 오히려 31대 69로 토트넘이 앞서기 시작하죠.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자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중원 숫자를 늘려준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전술 변화가 좋은 것도 맞지만 맨시티의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특히 로드리와 포든이 후반부터 많이 지쳤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로드리와 실바의 움직임이 급격히 저하되자 수비와 중원의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졌죠. 바로 토트넘에게 턴오버를 내줍니다. 이후 로셀소의 가마차기 때문에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디아즈의 수비를 보며 조금 의아했습니다. 로셀소는 왼발 의존도가 심한 선수입니다. 게다가 오른쪽은 맨시티 수비수들이 잘 달라붙어 있었죠. 따라서 디아즈는 적극적으로 왼발 슛 각도만 좁히면 됩니다. 하지만 그의 늦은 판단으로 인해 실점을 하고 말았죠. 중원의 체력이 떨어진 걸 눈치챈 펩은 리코 루이스를 투입합니다. 그는 경기에 들어서자마자 침체된 분위기에 반전 효과를 주죠. 로드리가 제대로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78분에 경기력이 좋았던 로셀소를 빼고 스킵을 투입하는데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난 아스톤빌라 경기를 보면 로셀소의 체력이 아직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80분부터 아예 수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스킵의 투입을 통해 미드진의 에너지 레벨을 올렸습니다. 관건은 스킵의 경기력이었죠. 문제는 비수마의 턴오버에서 나옵니다. 비수마는 현재 원볼란치 역할을 너무
너무 잘 수행해내고 있죠. 훌륭한 드리블을 통해 옆에 동료가 없더라도 압박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 드리블이 잘 통하지 않을 땐 바로 턴오버와 실점 위기로 직결되죠. 이 장면을 보면 이미 비수만은 이 경기에서 턴오버를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이날만큼은 그의 탈압박 능력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이 장면에서도 늦은 판단과 길어진 드리블 때문에 공격권을 헌납할 뻔했는데요. 아마 이 장면을 미리 보기였던 것 같습니다. 쉽게 패스를 했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볼을 길게 끌다가 로드리의 압박에 공을 빼앗깁니다. 맨시티는 홀라는 훌륭한 컷백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냈죠. 너무 안일한 판단이었습니다. 비수마에게 정말 다행일까요? 클루셉스키의 엄청난 헤딩골이 그를 살렸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여기서 조금만 더 팔을 사용했다면 VAR을 통해 득점이 취소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정말 영리하게 팔을 배에 붙이고 몸싸움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아케가 너무 아쉬운 수비를 보여주었죠. 헤딩 위치는 알맞게 찾았지만 클루셉의 몸싸움 강도까지는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토트넘에게 운이 따른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실수도 훌륭한 플레이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맨시티가 전반의 기회를 살려냈다면 쉽게 승리를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기회가 왔다고 무조건 득점을 하는 건 아니죠. 오늘 맨시티는 아쉬운 결정력과 골대의 불운이 함께 찾아온 것 같은데요. 더불어 마지막에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고 경기를 멈춘 심판의 잘못된 판단까지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80분에 실점을 하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점을 만들어내는 투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로메로가 돌아온 토트넘은 더욱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